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인천 혜원중학교 온라인 체육 수업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과 오늘의 홈 트레이닝. 두 번째, 학습 목표. 세 번째, 네트형 경쟁 스포츠인 배구, 배구의 개요, 배구 경기 방법, 배구 경기 규칙, 배구 경기 용어. 네 번째, 스포츠맨십 영상. 항상 우리가 매 차시마다 준비 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죠. 오늘도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 운동 영상 함께 시청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실시합니다. 총 1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보다 약간 넓게 위치하고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합니다.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하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날개뼈와 아랫배를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총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봤는데 영상이 너무 빨라서 미처 따라할 시간이 없었죠. 앞으로 선생님이 구령을 붙여줄 테니까 구령에 맞춰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굿모닝 엑서사이즈 주의점은 복근에 힘을 주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항상 긴장시킨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합니다.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은 반드시 핀 상태로 내려갈 때는 직각 90도 각도까지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구령에 맞춰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배구가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배구 경기 방법과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배구의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 배구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자, 네트형 경쟁은 경기장의 중앙에 네트를 설치하고 두 선수 또는 두 팀이 서로 경쟁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선수들은 신체를 이용하는 것은 배구, 비치발리볼, 족구가 있습니다. 또는 라켓과 같은 도구, 라켓이나 도구를 이용하는 스포츠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또는 라켓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가 공을 받아내기 어렵게 공격을 하고 상대가 공격을 할 때에는 그 공을 잘 받아내도록 하는 그런 스포츠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와의 신체 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한 운동 종목입니다.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고 규칙이 쉽고 경기 인원 수나 경기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구의 개요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할 텐데 자, 우리 재밌게 시청해 보도록 할까요? 배구는 6명 또는 9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손으로 공을 치고받아 상대편 코트 안으로 떨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기술이 간단하고 신체적 접촉 없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한 용구와 시설이 비교적 간단하고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쉽고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경기 종목입니다. 실내외 어디서나 연중 즐길 수 있으며 최근 학교의 체육관 시설 보급으로 더욱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구를 하면 협동심, 책임감을 함양하고 규칙을 지키며 승패에 대한 바른 태도와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 창의인성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전신운동으로 인체의 모든 근육을 고루 발달시키고 민첩성, 협응력, 유연성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욕구불만과 심리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며 수험 생활의 복잡성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배구는 189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윌리엄 모건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6년 YMCA 운동부 고문으로 내한한 단 하트 씨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대표팀은 우승을, 여자 대표팀은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프로배구가 출범하여 더욱더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코보컵 대회가 인기리에 열리며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의 국가대표팀 활약과 더불어 프로배구의 발전으로 이제 배구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쉽고 즐겁게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배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배구의 규칙 및 경기 방법은 양팀이 규칙에 따라 네트 위로 볼을 넘겨 상대편 코트에 볼을 떨어뜨리게 하면 됩니다.
또한 자기 팀 코트에 볼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기는 심판의 신호를 받고 서브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볼을 받은 팀이 3회 안에 볼을 터치하여 상대팀 코트로 넘겨야 하고 경기자는 블로킹을 제외하고 연속 2회 터치할 수 없으며 플레이는 볼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점수는 서브권이 없고 랠리 포인트제로 운영되며 경기자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위치를 이동하는 로테이션 룰을 지켜야 합니다. 배구 경기는 25점을 먼저 획득하거나 24대 24 듀스일 경우 2점 차로 먼저 리드하는 팀이 세트의 승자가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3세트 중 2세트를 먼저 승리한 팀이 승자가 되며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의 경우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선취한 팀이 승자가 됩니다. 단, 마지막 세트,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세트,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은 5세트에서 15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자가 됩니다. 공식 대회에서의 경기장 규격은 가로 9m, 세로 18m이며 자유경기 공간은 경기장 표면에서 최소 12.5m 높이까지는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며 사이드라인으로부터 최소 5m, 엔드라인과 최소 8m의 자유지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네트의 폭은 1m, 길이는 9.5m에서 10m 정도이며 10cm의 정사각형 검정 그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트 상단에는 7cm, 네트 하단에는 5cm의 수평 밴드가 있으며 네트 양 사이드에는 사이드라인을 표시하는 너비 5cm, 길이 1m의 사이드 밴드가 있습니다. 안테나의 길이는 1m 80cm이며 각 안테나 상단 80cm는 네트 상단을 연장하는 역할로 빨간색과 흰색의 대조적 색상을 사용하여 10cm 너비의 줄무늬로 나타냅니다. 한편 경기장 내의 조명은 1000에서 1500룩스로 맞추어야 합니다. 배구공은 둥근 형태로 고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만든 내피에 유연한 가죽 혹은 합성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의 둘레는 65에서 67cm이며 무게는 260에서 280g 정도입니다. 복장은 리베로를 제외한 한 팀의 선수들은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릎 보호대 및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반창고를 손가락에 감아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구의 개요에 대해서 영상 시청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배구의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원은 한 팀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왜 9명이냐? 우리 학교에서는 9인제 룰을 적용해서 경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자 교대는 1세트에 3회까지 허용되고 득점은 서비스권과 관계없이 랠리마다 득점을 하며 득점을 한 팀이 서비스권을 갖습니다. 그 전에 이긴 팀이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자, 경기 구성은 3세트 경기로 이루어지며 2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9인제 룰이기 때문에 각 세트는 21점을 먼저 얻으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트는 어느 한 팀이 11점을 선취했을 때 이제 코트를 교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점의 대략 절반인 11점을 먼저 어떤 한 팀이 선취했을 때 코트를 바꿉니다. 자, 듀스는 20대 20으로 동점을 이룬 경우에는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연속으로 2점을 먼저 딴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제 배구의 경기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성이 보일 거예요. 그림에서 같이. 네트 아래에 있는
중앙선. 중앙선은 배구 네트 밑에 그어진 라인을 뜻하며 중앙선을 넘어가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반칙입니다. 발이 넘어가거나 몸이 넘어가거나 팔이 넘어가거나. 자,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블로킹이나 스파이크 한 다음에 착지했을 때 몸 전체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도 발이 우리 편 코트나 센터 라인에 있으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대신 상대팀과 접촉이 없는 경우, 상대팀 몸에 터치하지 않은 경우. 자, 백어택 라인은 6인제의 경기 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라인입니다. 자, 서브 라인 보이죠? 서브 시 라인을 밟으면 안 되고 서브할 때 공의 위치가 사이드 라인 연장선 바깥에 있으면 반칙이다. 자, 그림을 보세요. 사이드 라인 연장선이란 사이드 라인 실선에서 연장해서 그었을 때 대략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서비스를 사이드 라인 연장선 옆에 아예 옆쪽에서 해도 안 됩니다. 배구의 경기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구 허용 횟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한 팀은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보내기 전에 3회, 3번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 단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또 한 번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또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어느 선수든 볼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4회까지 접촉이 허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트를 맞고 한 번 더 터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트 맞으면 중간에. 단 블로킹 접촉 시 5회의 히트까지 허용된다. 자, 다음 타구의 허용 부위. 경기자는 볼을 플레이할 때 신체 어느 부분으로도 플레이해도 무방하다. 자, 손으로 해도 되고 어쩔 수 없이 발로 받을 수밖에 없게 발 곁에 떨어졌을 때 발로 터치해도 됩니다. 머리로 해도 됩니다.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손을 사용하면 좋지만 반사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갖다 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머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타구의 허용 조건. 경기자는 볼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드리블. 경기자는 1회 볼에 접촉 후 다른 경기자가 접촉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볼을 손으로 맞다가 흘러내려서 옷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투터치가 되죠. 자,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에 한해서 동일한 경기자는 또 한 번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다. 단 한 경기자가 계속해서 3회 이상 플레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트 앞에 있는 선수가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 손에 터치를 했어요. 근데 네트를 맞았어. 네트를 맞아서 다시 우리 팀 구역에 떨어질라 해. 근데 네트를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더토스로 위로 올려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경기자가 연속해서 몇 번 터치합니까? 2번 터치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서 네트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되는 플레이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규칙. 네트에 관계되는 플레이. 네트볼. 볼이 네트를 건드려 상대방 코트에 들어갔을 경우 인플레이 상태로 속행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서비스를 했는데 네트 끝에를 맞고 넘어갔어요. 네트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플레이. 허용되는 플레이입니다. 자, 두 번째 터치 네트.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일 때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느 부분에도 네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단 볼이 네트에 맞아 자연히 네트가 상대팀 경기자에 접촉되었을 때는 반칙이 아니며 플레이는 계속된다. 우리가 네트 앞에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공격수.
공격자들이 몸이나 팔이나 신체 일부분이나 옷도 네트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반칙인가? 터치네트 반칙이 됩니다. 자, 오버네트. 경기자는 인플레인 상태인 경우 블로킹을 제외하고 상대방 코트에 있는 볼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도 안 된다. 블로킹을 할 때는 우리가 네트 위에서 손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블로킹은 허용됩니다. 오버네트가. 하지만 상대방 코트에 있는 볼이 상대방이 토스하고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블로킹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손의 네트를 넘어가서 볼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터페어.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일 때 상대방 코트에 경기자를 건드린다든지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볼이 상대방 네트에 맞았을 경우도 반대쪽에서 고의로 플레이를 방해해서도 인터페어 반칙이 된다. 우리가 네트 아래로 가서 경기자 우리 상대팀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도 네트 앞에 공격자가 있잖아요. 근데 네트 밑으로 가서 공격자를 때려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인터페어 반칙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이 코트 외의 지표 또는 물체, 안테나 외측, 네트 지주의 접촉, 네트 하단 통과를 말한다. 볼이 네트 밑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죠. 볼이 안테나 끝에 맞고 나가. 그래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서비스는 자신의 순번이 돌아온 경기자가 손 혹은 팔로 볼을 물체 또는 다른 경기자를 건드리지 않고 안테나 안쪽으로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에 쳐서 넣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볼을 이제 서비스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서버는 볼을 치는 순간에 양쪽 발을 엔드라인 후방에 놔둬야 되며 사이드라인 상상 연장선 내 지면으로부터 넣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사이드라인 연장선. 서버는 주심의 휘슬 후 속히 서비스를 행해야 합니다. 자, 서비스 실패의 예시를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심이 서비스 실패 휘슬을 붑니다. 먼저 첫 번째, 볼이 네트를 다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안 되죠. 네트에 닿았지만 상대편 코트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우리 편 코트로 들어왔을 경우 실패입니다. 두 번째, 볼이 네트 하단을 통과했을 경우. 볼이 네트를 못 넘어갔을 경우. 자, 세 번째, 볼이 안테나를 건드렸다든지 상상 연장선 또는 안테나 외측을 통과했을 경우. 안테나. 네트를 지지하는 양쪽 옆에 안테나가 있어요. 이걸 건드렸을 때 실패입니다. 볼이 네트를 넘기기 전에 우리 팀 경기자 혹은 다른 물체에 닿았을 경우. 자, 웃긴 이제 예시를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이제 우리 팀이 서 있잖아요. 우리 팀 코트에. 근데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서버가 서비스를 넣었어. 근데 우리 팀 등을 맞은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 팀 경기자가 맞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네트를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네트를 당연히 못 넘어갔겠죠? 그랬을 때 실패입니다. 자, 볼이 구회선 밖에 떨어졌을 경우, 볼이 선에 넘어갔을 경우, 서버가 주심의 서비스 개시 휘슬 후 재빨리 서비스를 향하지 않았을 경우. 자, 서버는 주심의 휘슬 후 반드시 빨리 서비스를 행해야 해요. 시간을 끌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배구 경기 공통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서브. 심판이 휘슬을 분 뒤에 8초 안에 지정된 영역에서 상대방 진영으로 서비스를 넣는다. 이때 라인을 밟거나 서브를 넣은 공이 상대 진영의 엔드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서브 실패로 취급. 한 점을 이제 상대에게 주고 서비스권 역시 상대방이 가져가겠죠. 득점에 실패했으니까. 자, 두 번째 리시브. 상대편에서 넘어온 공을 받아내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수비 전문인인 리베로와 보조 공격수가 주로 담당하고 안정적인 리시브는 원활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리시브가 돼야지 당연히 공격으로 이어지겠죠. 자, 토스. 공격수의 공격을 위해 공을 적당하게 이제 올려주는 플레이. 일반적으로 볼을 배급하는 세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포지션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세터가 주로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주는 토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스파이크. 공격수가 높이 뛰어 올라서 상대방 진영에 강하게 공을 내리꽂는 공격. 자, 여러분 스파이크 잘하고 싶죠? 스파이크가 배구 경기를 볼 때 진짜 멋진 스파이크 나오면 정말 짜릿하고 나도 저런 스파이크 언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스파이크 올해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그런 스파이크의 맛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파이크 동작을 통해서 득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블로킹. 코트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플레이입니다. 코트 앞에 있는 3명의 선수만 참여할 수 있고 블로킹이 만약에 연속해서 나오면 상대의 사기를 꺾고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블로킹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점프 뛰어서 벽 세우는 것처럼 손을 뻗어서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하더라도 스파이크 하자마자 바로 벽 맞고 떨어지게 넥트 앞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블로킹. 자, 6번째, 디그. 상대의 스파이크 공격을 받아대는 것이에요. 이거는 주로 우리 수비수들이 몸을 날려서 슬라이딩 해서 손바닥으로도 할 수 있고 손등으로도 할 수 있고 보통 그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배구 경기 방법, 규칙,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상 우리 마지막에 하는 코너가 있었죠. 스포츠맨십을 느껴보는 코너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시청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테니스 국가대항전에서 잭 사기라는 미국 선수의 양심을 지킨 스포츠맨십이 화제입니다. 김영렬 기자가 소개합니다. 호주 휴이티의 서브가 아웃으로 판정되자 상대 선수인 잭 사기 느닷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뜻밖의 상황에 휴이트와 심판 모두 어리둥절해하자 잭 사기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판독 결과 잭삭의 말대로 휴이트의 서브는 성공했고 잭삭은 포인트를 잃는 대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스포츠맨십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테니스 라켓이 네트에 닿아서 양심적으로 말했던 선수의 영상을 봤지 않아요? 오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잭삭은 상대편이 서비스한 공이 서비스 라인에 걸쳐서 인이라고 양심적으로 말하고 심판한테 어필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배구 경기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심판이 못 보더라도 상대편 서브가 엔드라인에 닿게 되면 인이라고 방금 인이었다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혜원중학교 1학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시 온라인 체육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오늘 배운 홈 트레이닝 쉬는 시간에 꾸준히 한번 해보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